계단을 내려가다가 무릎이 시큰거려서 멈춰 서 본 적 있으신가요?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서 불안하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주물러야 움직일 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서도 그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25년간 정형외과 진료를 해온 박상훈 원장입니다. 그동안 수만 명의 무릎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의 대부분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과 근육 약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통증들이 적절한 운동과 관리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무릎 수술을 권유받으셨거나 평생 진통제를 먹어야 한다고 듣고 절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께 먼저 운동을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 하십니다. 아픈데 무슨 운동을 하냐고 되묻기도 하시죠. 그런데 막상 제가 알려드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한두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약이나 주사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 주변 조직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치료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25년간 환자분들과 함께 검증한 실제 효과가 있는 운동법들입니다. 특별한 기구나 비싼 치료 없이도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작년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7세 이정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1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내려갈 때만 살짝 아픈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평지를 걸을 때도 아프고 밤에 잠을 자다가도 통증 때문에 깨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는 그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온갖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진통제는 기본이고 관절 주사도 여러 번 맞으셨죠.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파졌습니다. 결국 한 대학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기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수술이 무서워서 저를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 무릎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아 있긴 했지만 아직 수술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하루 10분씩만 투자해서 운동을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뻗는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제가 가르쳐 드린 운동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실천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계단 내려갈 때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째에는 밤에 자다가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손주들과 함께 시장도 다니시고 동네 뒷산 산책로도 오르내리신답니다. 얼마 전에는 제게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기쁨을 되찾았다고요.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 줄 진작 알았더라면 10년을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셨습니다. 무릎이 왜 아픈지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무릎은 생각보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도 체중의 두세 배의 무게를 견뎌야 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5배 이상의 압력을 받습니다. 이런 압력을 평생 견디다 보니 무릎 관절이 닳고 손상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무릎 관절은 크게 뼈와 연골 그리고 주변 근육과 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연골이 점점 얇아지고 닳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하지만 연골이 닳는 것만이 통증의 원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무릎 주변 근육의 약화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무릎이 불안정해집니다. 이 근육은 무릎을 펴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관절을 보호하는 천연보호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 부족이나 노화로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또한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더 약해지고 관절은 더 뻣뻣해집니다.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도 더 아프게 되고 결국 더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더라도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안전한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무릎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일상의 동작들이 무릎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습관들만 고쳐도 무릎 통증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쪼그려 앉는 자세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받치를 하거나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는 일이 많은데요. 이 자세는 무릎을 140도 이상 구부리게 되어 관절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연골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주 쪼그려 앉으면 관절 손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가능한 의자나 보조 도구를 사용해서 쪼그려 앉는 일을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한쪽으로만 드는 습관입니다. 장을 볼 때 한쪽 손으로만 무거운 짐을 들면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한쪽 무릎에 과도한 부담이 갑니다. 짐을 들 때는 양손에 나누어 들거나 카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방도 한쪽 어깨에만 매지 말고 양쪽으로 번갈아 매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갑작스러운 운동량 증가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다가 주말에 갑자기 등산을 가거나 오래 걷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준비되지 않은 무릎 관절과 근육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져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운동량은 천천히 조금씩 늘려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신발 선택입니다. 굽이 높은 구두나 쿠션이 없는 딱딱한 신발은 무릎에 충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특히 슬리퍼나 샌들처럼 발을 제대로 감싸지 못하는 신발은 걸을 때 불안정해서 무릎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운동화를 신는 것만으로도 무릎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면 무릎 통증 예방은 물론 이미 아픈 무릎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릎 통증을 줄여주는 운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추천하는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 뻗기입니다. 이 운동은 무릎에 체중 부담 없이 허벅지 앞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서 매우 안전합니다. 먼저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뻗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펴질 때까지 들어 올린 다음 5초간 유지합니다. 이때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 더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내리고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각각 10번씩 3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떨리고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하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두 번째 운동은 누워서 하는 다리 들기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한쪽 무릎은 구부리고 반대쪽 다리는 곧게 펴세요. 펴진 다리를 30도 정도 천천히 들어 올린 다음 5초간 유지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안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까지 함께 강화시켜 줍니다. 역시 각각 10번씩 3세트 실시합니다. 세 번째는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면서 앉는 자세를 취하는데 무릎이 90도 이상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처음에는 45도 정도만 구부려도 충분합니다. 5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 운동은 대퇴사두근 전체를 골고루 강화시켜 줍니다. 네 번째는 종아리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까치발로 선 자세에서 3초간 유지한 다음 천천히 내립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 무릎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20번씩 3세트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이 4가지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시면 한 달 안에 무릎 주변 근육이 눈에 띄게 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운동과 함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무릎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에는 3에서 5kg의 추가 부담이 가해집니다. 반대로 체중을 5kg만 줄여도 무릎 부담은 15에서 25kg이나 줄어듭니다. 과체중이신 분들은 체중 감량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식단 관리도 중요합니다. 무릎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되므로 콩이나 두부, 계란, 살코기 등을 꾸준히 드세요. 칼슘이 풍부한 우유나 멸치, 시금치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은 관절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설탕이나 밀가루 튀긴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찜질과 냉찜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다면 따뜻한 수건으로 15분 정도 온찜질을 해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운동 후나 많이 걸은 후 무릎이 붓고 열이 난다면 얼음주머니로 10분 정도 냉찜질을 해주시면 염증과 부기가 가라앉습니다. 무릎 보호대 착용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 운동할 때나 오래 걸을 때 착용하면 무릎을 안정시켜주고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너무 꽉 조이는 보호대는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적당한 압박감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또한 항상 착용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만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생활 관리를 운동과 병행하면 무릎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오늘 저녁부터 의자에 앉아 다리 뻗기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한쪽 다리당 5번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일주일 후에는 10번으로 늘리고 한 달 후에는 20번까지 늘려보세요. 중요한 것은 매일 빠짐없이 하는 것입니다. 달력에 운동한 날을 표시하면서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두 번째, 내일부터 쪼그려 앉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줄여보세요. 집안일을 할 때도 가능한 의자를 활용하고 화장실도 좌변기를 사용하세요. 정원 일을 하실 때는 낮은 의자나 방석을 깔고 앉아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무릎을 위해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세 번째, 이번 주말에 운동화를 점검해 보세요. 밑창이 닳았거나 쿠션이 없어진 신발은 과감히 버리고 새 운동화를 장만하세요. 좋은 운동화는 무릎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신발 가게에서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제품으로 추천받아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체중 관리를 위해 식사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을 간단히 기록하면서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저녁 식사량을 조금씩 줄여보시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무릎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한 작은 실천이 석 달 후에는 큰 변화로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일상의 즐거움들을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계단을 가뿐히 오르내리고 손주들과 마음껏 놀아주고 여행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석 달 후 통증 없이 걷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첫 발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